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나 빚 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신혼부부들 결혼하자마자 2억씩 3억씩 대출 받아가지고 그 전자금 대출 받거나 아니면 주담대 받아가지고 집을 이제 마련해서 들어가는 거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정책 자금 이런 걸로 해서 1%대 저리로 대출되게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로 신혼부부들을 위한 게 아니라 빚지게 만들고 그냥 잡힌 물고기 만든 되게 나쁜 정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대출을 자꾸 권유하냐라는 겁니다. 대출을 자꾸 권유하면 대출을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의 이 간땡이가 커진다라는 걸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근데 또 조심해야 됩니다. 빚은 되게 무서운 겁니다. 뭐 이자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이자는 내야 되는 거고 또 당연히 원금대로 또 내야 되는 거고 이게 금방금방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꽤 오랜 기간 동안 은행에 이자 상납하며 살면 인생이 되게 우울해집니다. 외로울 수 없다라는 거, 되게 불편하고 되게 나의 것이 뺏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위축됩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되게 팍팍하고 힘든데 그걸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너무 쉽게 막 대출 받다가 나중에 회사 잘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집값 떨어져 가지고 원금 일부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게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영끌한 사람들이 집을 빼앗기고 집 경매 처분 당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도 갚아야 되는 빚이 남아 있어서 버티고 또 버티고 하다가 나중에 신용불량자 되고 파산하고 회생하고 이러는 되게 비참한 지경까지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 몰라라고 나 버리고 그냥 주민등록 말소시키고 그냥 유령인간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제대로 혜택 받겠습니까? 아니면 각종 이 복지정책 이런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는 살면서 그런 지경까지 내려갈 리 없어. 나는 부자여서 넉넉해서 그런 일 안 일어나.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함부로 자신만만해하고 과신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왕이면 어떤 처지에 놓이든 간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안 그러면 누가 대신 나한테 돈 주는 사람 없거든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써서 돈 버는 거 말고는 세상에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현명하게 살아야 되고 남의 돈 우습게 생각하면 남한테 노예가 된다라는 남이 시키는 무리한 일들도 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젊은 여성들 흥청망청거리고 명품 가방 해외여행 까불고 다니다가 나중에 빚지게 되면요 자신의 몸을 파는 거죠. 뭐 그렇게라도 해서 빚을 갚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조차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식당에 뒤편에서 엄청나게 쌓여있는 설거지거리 미친듯이 설거지하면서 몸을 혹사시켜야 겨우겨우 이자라도 갚으려나 뭐 이럴 정도로 이제 추락하는 거죠. 이 외모 경쟁력이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매력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으면 어쩌면 그것 또한 이 자신의 이 자산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조차 안 되는 나이 들고 병든 사람들은요 팔아먹을 게 없는 거죠. 되게 씁쓸하고 되게 서글픈 현실까지 내몰리면 그것만큼 불쌍하고 우울한 게 어디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출근하며 혹은 퇴근하며 영상을 많이 찍는데요.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빨리 먹고 점심 먹고 난 이후 시간을 여기 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폐지들 쭉 다니는 모습들을 가끔씩 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들도 참 사는 게 쉽지 않구나 힘드시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되게 산다라는 건 현실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멋모르고 과시하고 까불어대고 설쳐대고 빚내가지고 뭐 대단하냐 비싼 수입차 끌고 다니면 자신이 진짜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빚쟁이 한심한 인간이 돼서 나중에 나이 들면요 병신 취급 받는 거죠.
그런 우울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돈 모으고 저축해서 언제 어느 때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 놓는 것,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배당 우량주 사서 있잖아요. KTNG나 아니면 한국세일석유 같은 없어지지 않을 회사에 주식 사서 배당받으면요 든든합니다. KTNG는 한 주당 5,200원, 한국세일석유는 한 주당 25,000원 그쯤 줍니다. 받으면 얼마 든든합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가족들 뭐 맛있는 거 사줘도 되고 되게 많이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 꽤나 유용하죠. 뭐 그렇게 지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돈을 부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00만 원 있다. KTNG 100만 원 넣어가지고 배당 한 5%대 받는다라고 하면 그냥 5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세일석유 100만 원씩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그에 걸맞는 이자를 받는 거예요. 7만 원이든 8만 원이든. 그러면 얼마나 고맙냐라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가만히 있는데 돈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계속 꾸준히 저축하고 절약하고 살자고요. 고배당 우량주 어디로 산다? ISA 계좌로 산다. 그리고 노년에 연금을 위해서 IRP로 또 돈 집어넣고요. IRP 집어넣으면 나중에 연말 소득 공개할 때 또 세액 공개도 받잖아요. 그런 것들도 활용하고요. 이왕이면 체크카드 쓸 수 있으면 체크카드도 많이 쓰고 그렇게 영리하게 자산 관리 잘하고 소비를 적절하게 하면 그러면 삶이 유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욕심 많이 부려서 순식간에 쓰러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만들지 말고 분수에 맞춰서 성실하게 착실하게 꾸준히 살아가면 그러면 삶이 좋아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나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함부로 욕심부리지 말고 까불지 말고 분수에 맞춰 살고 최대한 아끼고 또 아끼면 살자. 이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삶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축하고 그 고배당 우량주 사서 돈이 계속 늘어나는 재미, 통장에 돈이 쌓이는 재미를 느끼면 그만큼 재밌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즐거움에 빠지면 다른 거 어느 것도 대체 못할 그런 유쾌함을 누리며 산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정신 차리고 꾸준히 마음 크게 먹고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마음 단단히 먹고 아끼고 성실하게 절약하며 살자.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